안녕하세요. 주르세베 줄리입니다. 제가 평소에 영어 공부를 혼자 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 원어민 채널을 한 번씩 보는데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영상이 있으면 따로 저장을 해서 뭐 운전을 할 때나 아니면 집안일을 할 때 또 계속 듣기도 하고 따라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끔은 이 영상 제목만 딱 봐도 왠지 끌리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막상 그 영상을 바로 이제 보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단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보려고 이제 모아두는 그런 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마침 예전에 그렇게 저장했던 영상들이 좀 생각이 나서 그 중에 하나를 봤는데요. 이건 영어 공부 목적보다 정말 부모 교육 아니면 정말 인생 공부 같은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원래 눈물이 잘 없거든요. 어지간해선 잘 안 우는데, 그래서 가끔은 정말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이냐고 농담처럼 그렇게 놀림을 받기도 하는데, 아니, 저도 정말 슬프고 마음이 아플 줄 아는데 그렇게 눈물이 좀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후반부쯤에 제가 막 이러면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이 테드 강연 중에 하나였어요. 그 베키 케네디라는 심리학 박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관계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흔히 놓치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참 뭐랄까 울림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우연히 이분 알게 됐지만 제가 이 베키 케네디 박사를 찾아보니까 이미 한국에도 이분의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아이도 부모도 기분 좋은 원칙 연결이라는 책인데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분의 강의를 보니까 책도 정말 기대되고 내용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분의 책이나 강의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근데 또 이 내용이 놓치기에는 정말 너무 귀하고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강의나 책을 일부러 찾아보기에는 바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받은 그 감동과 또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시면서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러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하면 그럴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좀 어릴 때 한 7살에서 10살 정도 이때가 좀 특히 그런 일이 많았던 시기 같은데요.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고 나서 또 정신 차리고 보면 아이가 또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이랬나 싶기도 하고 또 특히 아이가 잠들 때 보면 그렇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속 좁은 엄마가 되지 말자고 막 스스로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도 아이에게 이렇게 자주 좀 짜증내고 버럭 화를 내면 낼수록 자꾸 이렇게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게 이게 좀 습관처럼 더 쉬워지는 것 같고 수위도 자꾸 높아지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고 자책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순간마다 어찌됐든 아이와 서로 대화도 하고 사과도 하면서 잘 넘겼기 때문에 지금 6학년이 된 저희 아이와 저는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베키 케네디 박사의 강의를 보니까 제가 그때 아이에게 화를 내고 난 이후의 대처법에 대해서 미처 모르는 게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후회와 자책이 또 새삼 다시 막 되더라고요. 이걸 그때 알았더라면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했었을 텐데 이제 이런 후회가 막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저처럼 몰라서 실수하는 분은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꼭 나누고 싶었고요. 한편은 또 저를 포함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조차 우리가 어린 시절에 또 그렇게 컸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 무언가가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self-blame이라고 하는 자기 비난의 감정인데요.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버럭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뭐 소리를 지르거나 좀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침착하게 또 이성적으로 아이의 잘못을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자, 이때부터 중요한 건 그 손상된 어떤 부분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대처를 잘 못했을 때 결국 아이에게 주게 되는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self blame, 자기 비난의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뭐 몸이 피곤해서든 아니면 뭐 부부싸움을 했든 아니면 막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막 걱정과 스트레스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외부적인 이유들 때문에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막 짜증을 낸다거나 화를 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자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부모도 사람인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할 수 있고 그거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아이에게 화를 낸 이후가 이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엄마와 아이의 이 손상된 관계 회복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했던 자기 비난의 감정을 아이가 자꾸 갖게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또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올 때 적절하게 제대로 잘 대처를 못하는 그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해요. 한국에도 소통과 인간관계의 강의로 너무 유명한 김창옥 교수님 다 아시죠? 요즘 이분의 그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충격받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의 강의도 이렇게 잘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자기와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한데 남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잘 나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자기와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자기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아휴 내가 그렇지 뭐 라든지 아휴, 내가 뭐 언제 했던 것 중에 뭐 하나 제대로 잘 해낸 게 있었나? 막 이런 식으로. 또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도 이런데요. 내가 이렇게 잘 될 리가 없는데 뭔가 불안한데? 이런 식으로 잘 돼도 계속 스스로를 의심하고 마음에 불안이 있는 어른들. 우리가 주변에 한 번씩 보면 또 볼 수 있죠. 저는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아이 어떤 실수에 대해서 화를 버럭 낸다거나 소리를 지른 이후에 아이가 스스로 잘못한 걸 인정하고 뉘우치는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정말 그 강철 같은 모습을 막 아이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먼저 저한테 다가와서 사과를 하더라도 그 사과가 제 성에 차지 않으면 넌 아직 깨달은 게 아니야. 뭘 잘못했는지 아직 모르네. 막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막 집요하게 그렇게 막 몇 시간을 끌기도 했고 그러다 보면 아이도 저도 서로 안 해야 되는 말까지 그렇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극한 상황을 제가 안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굳이 그런 더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갔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가 겪었을 좌절감이나 셀프 블레임, 스스로 막 그렇게 자기 비난을 했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도 저의 그런 행동이 아이와 저에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의 그런 행동이 아이가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자기를 막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자기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사람이 또 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흔히 부모님한테 혼난 직후 부모님과 화해하기 전에 스스로 감정을 삭히는 과정에서 나는 원래 이런 식이야. 나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사랑받지 못해. 이런 그런 부정적인 자기 내면화를 무의식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자기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인식하려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 집, 우리 부모님은 안전하고 좋은 환경이라는 그런 믿음을 무의식적으로 가지려고 한대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과 자기와의 충돌이 일어나면 아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자기 비난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베키 박사에게 자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는 고객들 중에 베키 박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도 우리 아이는 이제 너무 많이 자랐어요. 그건 이미 뭐 10년 전에 훨씬 전에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더래요. 거기에 대해서 베키 박사가 한 대답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감정을 건드리면서 제가 결국 눈물이 났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베키 박사의 대답은 아이가 아무리 자랐더라도 부모보다 어리기만 하다면 결코 늦은 때는 없다고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강의에 있는 청중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거기 이제 청중들은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처럼 자녀를 키우는 이제 부모님들이고, 연령대는 뭐 한 30대에서 50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 백기 박사가 이런 제안을 해요. 이 강의가 끝난 후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제안을 해요. 만약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모님이 직접 쓴 손편지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노년이 다 되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얘야, 좀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들리겠지만 내가 요즘 너 어린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났어. 그때를 떠올려 보니까 네가 기분 나쁘고 속상했을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느꼈던 네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 그때 내가 사는 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잠시 옆에 비켜서서 내 스스로를 먼저 진정시킨 다음에 어린 네가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려고 애쓰고 싶구나.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이라도 네가 나에게 터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들어주고 싶구나. 반박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널 이해하면서 들으려고 할 거야. 사랑한다. 마음이 어떠신가요? 제가 백기 박사의 강의를 좀 어설프게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전달해 드리느라 그 감정을 오로지 잘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분 강의를 원본 그대로 듣는데 정말 뭔가 울컥하면서 눈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진실된 말의 힘이란 이런 거구나.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선 결코 늦은 때란 없구나. 우리도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의도하지 않게 받은 상처들이 다 있고, 그런 것들이 치유되지 못한 채 우리도 어쩌다 보니 어른이 돼서 그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어른 흉내를 내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나이를 다 먹고 부모가 된 지금의 우리도 세월이 한참 그 지난 과거를 놓고 부모님과의 그런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사과와 또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약속하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울컥하고 뜨거운 뭔가를 느끼잖아요. 근데 아직 부모와의 이 나쁜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 아이들은 부모인 우리가 막 설사 화를 버럭 냈었고 좀 야단을 심하게 쳤었더라도 우리가 얼른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스스로를 진정시킨 다음에 아이에게 진솔하게 다가가서 사과도 하고 더 나은 다음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의 그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나쁜 기억과 경험들조차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느새 한 살 더 나이를 먹게 되는 아이가 정말 대견하기도 하고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은 생각이 또 드실 텐데, 그런 생각 중에 아이에게 미안함으로 남아있는 그 어떤 무언가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한번 아이에게 진솔하게 다가가셔서 아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아이도 물론 회복이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분명 마음이 훨씬 좋아지면서 치유가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아이에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베키 케네디 박사님의 강의를 본 후에 제가 아이에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컸어? 오늘 가만 보니까 벌써 몸도 마음도 너무 이렇게 건강하게 멋지게 잘 자라주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가 너무 고마워. 근데 엄마가 너 어릴 때 한 번씩 막 혼내면서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했던 거 너무 미안해.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너한테 쉽게 화를 풀어주지도 않고 너 마음을 더 외롭고 막 무섭게 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엄마가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너무 미안하네. 그 과정에서 너도 모르게 막 네 탓을 했을 텐데 그건 절대 네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그때 엄마도 막 피곤하고 괜히 다른 걸로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너한테 엄마가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네가 엄마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게 잘 대처를 해준 것 같고 항상 네가 먼저 다가와서 엄마한테 화해를 하려고 했었잖아. 그래서 엄마가 다시 한번 너무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 이런 대화를 제가 했었는데 또 아이가 해주는 그 말이 오히려 제 자신에게 더 큰 위로와 또 용기가 되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마는 너무 훌륭하고 정말 남들하고 다른 엄마라는 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잘못하고 나서도 절대 사과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 근데 엄마는 지금 기억에도 잘 안 나는 그 옛날 일까지 다시 그렇게 나한테 사과해주고, 엄마는 정말 용기 있고 멋진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엄마가 멋지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정말 더 그래.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뭉클하고, 아이와 나눈 그 1, 2분의 그 대화가 저나 아이에게 평생 남겨줄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자녀의 관계에서 좀 지치고 힘든 것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또 위로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꼭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베키 박사가 말한 것처럼 또 제가 저희 아이와 나눈 그 대화처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성장했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미처 살펴주지 못한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상처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따뜻한 말로 아이가 자기 자신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또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